자, 이번에는 운동하실 때 손목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손목이 왜 아프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손목을 재활하는 운동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손목이 아프게 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이라고 했을 때 손목에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은 바로 이렇게 꺾어서 땅바닥을 짚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주 어릴 때 기어다니기 위해서 손을 이렇게 꺾어서 바닥에 짚을 줄 알아야 되고, 말 그대로 발목처럼 손목 또한 내 체중을 지지할 수 있는, 꺾어서 쓸 수 있는 힘과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목이 아프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손목이 너무 약하고 너무 유연성이 부족해서 아프게 되거나, 두 번째로는 힘과 유연성이 충분한데 너무 과도하게 중량이 실리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칭과 강화를 통해서 손목을 나아지게끔 만들면 되지만, 두 번째의 경우에는 손목에 과하게 실리는 부하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손목과 어깨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손목이 약해지고 뻣뻣해지는 것은 재활운동을 설명드릴 때 설명하면서 강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과도하게 잘못된 저항이 실리는 경우, 그리고 어깨를 함께 봐야 되는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손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꺾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손목 자체에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이 손목이 단순히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손목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이 전완 뼈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우리가 프레스를 예로 들었을 때 팔꿈치가 뻗어지면서 손목에서의 이 비틀림 힘이 발생해야만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편하게 손을 잡으라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뒤로 빠져야 되는데, 바벨 같은 것을 잡을 때는 손목을 돌려서 꺾어줘야 되고, 이 상태에서 손을 올리면 이 다시 전환이 편해지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내리게 되면 우리가 과하게 이 회내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또 찾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손목이 꺾여 있을 때 이 비틀리는 회전이 함께 들어가면서 손목에 부담을 주게 되는데, 이때 올바르게 저항이 실려 있게 되면 손목에 비틀림이 생겨도 아프지 않은 것이고, 저항이 벗어나게 되면 비틀림이 생겼을 때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로 운동할 때는 손목이 불편하다가 덤벨로 운동하기 시작하면 손목이 덜 불편해지시는 분들, 혹은 이 오버그립, 엄지손가락을 감싸서 운동할 때는 불편하다가 엄지손가락을 풀어서 손목의 회전을 조금 편안하게 만들게 되면 불편함이 사라지는 경우도 지금과 비슷한 경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저항을 손 위에 정확하게 올릴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항을 손 위에 정확하게 올려야 되는 문제는 프레스 운동을 할 때에만 적용하고, 당기기 같은 등 운동을 할 때는 우리가 손목을 과도하게 꺾어서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당기기 운동을 할 때는 손가락에 저항을 잘 걸어주면 수월하게 손목에 통증 없이 운동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손목이 아프게 된다는 경우는 주로 프레스 운동에서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프레스 운동에서 어깨와 손목의 시점을 함께 확인하면서 어떻게 해야 아프지 않게 올릴 수 있는지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바벨이나 덤벨같이 저항을 손 위에 올려주실 때는 이 전완을 구성하는 척골과 요골 위쪽에 저항이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이 뼈 위에서 저항이 벗어나게 될 경우 지속적으로 꺾이는 힘이 발생하면서 손목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뼈 위에 정확하게 저항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제대로 잡는 방법, 두 번째로는 어깨와 연관된 팔꿈치의 위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손 위에 올바르게 올려놓는 방법은 이 바벨을 엄지손가락과 함께 잡았을 때 대각선으로 바벨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약간 대각선으로 바벨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엄지를 내가 너무 강하게 모여서 잡으면 바벨의 대각선이 더 심해질 것이고, 바벨의 대각선이 심해지면 결국엔 바벨이 스멀스멀 올라오면서 이 손 저항점, 손에 정확하게 닿아야 되는 포인트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꿈치, 이 손꿈치에 정확하게 저항을 올리기 어려운 분들은 엄지손가락을 약간 벌려서 잡아주시면 조금은 덜한 대각선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면 썸리스 그립을 활용해서 손꿈치에 저항을 올리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썸리스 그립은 엄지손가락을 제외해서 힘을 쓰기 때문에 잡는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제대로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엄지손가락을 붙여서 잡지 마시고 약간 벌려서 잡으시면 조금 더 바벨을 일자, 수평에 가깝게 잡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신 상태에서 중요한 건 잡는 힘인데, 바벨을 살짝 감싸는 것이 아닌 바벨을 강하게 잡으면 이 손목의 구조는 자연스럽게 약간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을 강하게 움켜 잡으려면 손목이 약간 세워지는 구조로 가게 되기 때문에 바벨을 단순히 얹어 놓는 것이 아니라 바벨을 밀착시키고 강하게 잡아서 손목이 꺾이지 않도록 내가 힘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량을 다룰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 잡는 것으로 예시를 보여드리면, 손을 잡으실 때 엄지손가락을 조금 벌려서 잡으시면 웅크려서 잡을 때보다 조금은 더 손목에 여유를 만들어서 밀착시켜서 잡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맨 처음에 손을 대실 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 척골 위쪽에 정확하게 손을 먼저 가져다 댑니다. 정확하게 밀착을 시킨 후에 밀착을 유지한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은 벌린 상태를 유지하고 손을 세게 잡으면 정확하게 밀착된 상태에서 저항을 들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손에 힘을 풀고 있는 것보다는 손가락의 힘을 이용해서 손목을 약간 세워주려는, 유지하려는 힘을 주시는 것이 중량을 다룰 때 훨씬 더 유리하고 대부분의 초보자나 중급자에게 통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 중량을 올리는 것이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점점 내가 필요한 만큼만 손의 힘을 유지하는 것을, 강하게 잡은 것에 힘을 조금씩 풀면서 나에게 맞는 힘을 찾아가시는 과정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어깨와 손목의 관계입니다. 일단 이 오버헤드 프레스라고 하는 숄더 프레스를 할 때와 벤치 프레스를 할 때의 어깨의 회전이 필요한 부분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오버헤드 프레스에서는 손목이 꺾이려면 팔꿈치가 뒤로 빠져야 되고, 벤치 프레스에서 손목이 꺾이려면 팔꿈치가 위로 들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숄더 프레스를 할 때는 팔꿈치의 어깨의 외회전이 부족하게 되면 손목이 꺾이게 되고, 벤치 프레스를 할 때는 적당한 내회전 가동 범위가 나와야 수직을 만들 수 있는데, 내회전이 부족하니까 어깨가 들리게 되고, 어깨가 들리면서 팔꿈치도 같이 들리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건 동작에 대한 차이인데, 오버헤드 프레스는 외회전이 조금 더 우세한 동작이고 벤치 프레스는 내회전이 조금 더 우세한 동작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동작에서 전부 다 필요한 회전이 약간씩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숄더 프레스나 벤치 프레스를 할 때 손목을 아무리 강하게 잡고 있어도 자연스럽게 꺾이는 분들이라면 손목이 아니라 어깨를 보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외회전과 내회전의 스트레칭을 진행하고 운동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외회전, 손을 바깥쪽으로 돌리는 숄더 프레스에 도움이 되는 외회전 스트레칭 운동을 알려드리면, 바벨이나 벽 같은 곳에 팔꿈치를 대고 섭니다. 이때 몸도 같이 붙여주시면
통제하기 쉽기 때문에 몸과 팔꿈치를 붙여주시고 이 상태에서 손을 뒤로 최대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한 보내서 외회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10번 정도 연습을 해주시고 이렇게 어깨를 먼저 스트레칭 해놓고 운동을 진행하시면 중량을 받쳤을 때 팔꿈치가 뒤로 빠지는 것을 방지해줘서 손목을 조금 더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는 바로 내회전 스트레칭입니다. 이 내회전 스트레칭은 벤치프레스 동작에서 더 필요한데 손을 뒤로 넘겨서 견갑골을 터치할 수 있다면 견갑골을 터치해 주시면 되고 견갑골을 터치할 수 없다면 허리 쪽으로 내려서 가동 범위를 만들어 줍니다. 이 상태에서 어깨를 지그시 돌리면 어깨 속에서 시큰시큰한 느낌이 나면서 내회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걸 스트레칭 할 수 있게 됩니다. 어깨를 앞에서 뒤로 돌리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스트레칭이 되는 방향이고 이 동작을 잘 하신 후에는 손을 대신 상태에서 손을 떨어뜨리고 붙이고 이 동작을 10번 진행해서 내회전의 근력을 만드는 연습을 진행하고 벤치프레스를 해보시면 어깨에서의 내회전이 편해지니까 견갑골이 더 이상 뜨지 않게 되고 전환을 수직으로 잘 유지해서 벤치프레스를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웨이트에서의 손목이 아픈 이유와 안 아프게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 손목 자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운동은 바로 손을 쥐었다 폈다 하는 운동입니다. 이렇게 손을 앞으로 쭉 뻗고 손을 쥐었다 폈다 크게 피고 크게 쥐고 크게 피고 크게 쥐고 하는 식으로 많이 크게 그리고 강하게 움켜쥐는 것을 20번에서 4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고요. 이 동작이 쉽다라고 하면 손을 머리 위로 들어서도 동작을 40번, 20번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최대한 수시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먹을 강하게 쥔 상태에서 손을 돌리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손을 강하게 쥔 상태에서 손을 천천히 돌려보시고 팔을 몸 옆에 붙여서도 돌리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환이 뻐근해지고 손목이 불편하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손을 꽉 쥐고 손을 돌리는 것을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최대한 큰 가동 범위를 사용하면서 손목을 돌려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손목에 대한 스트레칭을 진행할 겁니다. 손목 스트레칭을 진행하실 때는 가장 쉬운 단계는 팔꿈치를 구부린 상태에서 서로 마주보고 스트레칭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대서 진행하고 손을 아래로 돌려서도 늘려주시고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팔꿈치를 구부려서 진행하는 스트레칭이 손목에서 부담이 덜 하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더 단계를 높일 수 있다, 스트레칭의 단계를 높일 수 있다 라고 하면 팔꿈치를 펴신 상태에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전완근에 있는 근육이 잘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손으로 손가락을 눌러서 늘려주시고 되면은 손 돌려서도 늘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꿔가면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의 스트레칭으로는 바로 체중을 실어서 스트레칭을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손가락을 벌려서 바닥을 지지해 주시고 체중은 내 어깨 쪽으로 지그시 넘겨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처지지 않게끔 견갑골 힘으로 받쳐주셔야만 손목의 부담이 덜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견갑골의 힘을 빼고 그냥 지지하고 있으면 손목의 부담이 직행으로 걸리는 것이 느껴지실 텐데
견갑골을 받쳐주면 손목에 힘이 분산돼서 받쳐지는 것이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견갑골은 약간 밀어서 세팅을 해주시고 손가락을 벌린 상태에서 체중을 이동하면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짚고도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손등을 꺾어서도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는데 손등을 꺾었을 때는 이 몸의 체중을 약간 분산시켜서 너무 체중을 강하게 실지 말고 분산시켜서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동작은 아파서 못하겠다라고 하면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저희가 손목을 이렇게 지지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스트레칭에서는 손바닥으로만 스트레칭을 진행해 주셔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알려드린 이 스트레칭은 제 몸을 보시면 제 몸 기준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횟수를 10번 채우셔도 되고요.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호흡을 10번 유지해서 횟수를 채워주셔도 되고 이 스트레칭은 하루에 1번, 2번 정도만 진행하시면 되는 스트레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체중이 실렸을 때 내가 손목이 아프다라고 느껴진다면 이 스트레칭 전에 했던 주먹 쥐기, 주먹 돌리기, 그 다음에 내가 손으로 하는 스트레칭을 충분히 한 후에 넘어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 손목 재활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푸시업입니다. 이 푸시업을 하는 이유는 맨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손을 고정한 상태에서 팔과 어깨를 움직이면 손에서 비틀리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국엔 이 손목이 비틀리는 힘까지 강해져야만 손목이 다시 아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지탱하신 상태에서 초보자분들이나 손목이 약하신 분들은 무릎을 대시고 몸을 처지지 않게 밀어주신 상태에서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내려왔다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손을 지지한 상태에서 비틀리는 힘에 저항할 수 있는 근력을 만들어 주셔야 손목 재활의 마지막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손을 지탱하고 무릎을 지지하는 게 쉬워지면 무릎을 떼고 푸시업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여자분들은 무릎을 대고 개수를 계속 늘러 가셔도 충분히 손목의 재활 효과를 보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횟수는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횟수로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손목이 아파지기 시작하면 손목이 아프기 전까지의 횟수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손목을 재활하는 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손목이 아픈 경우는 내가 단순히 너무 약하고 가동 범위가 뻣뻣해서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할 때 저항을 잘못 실어주고 있어서 그럴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웨이트를 올바르게 잡을 수 있고 어깨와 연관되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설명을 드렸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 내가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들을 꼭 보시고 참고해서 운동하시면 손목을 아프지 않게 튼튼하게 쓸 수 있는 몸으로 운동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